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페이지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호사 공무원을 소개하기 위해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호사 국가고시를 시험 보고 또 간호사로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혹은 대기 발령 중에 있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간호사로서 민간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무원의 꿈을 안고 간호직 공무원이나 소방직 구급이나 또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련해서 2019년부터 채용이 대폭 늘어난 직렬도 있고, 또 합격이 쉬워진 직렬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 직렬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간호사 공무원, 간호직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공무원에 대한 합격 전략 특강을 구성을 할 거고요. 제 말투가 조금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에듀피디 플레이어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속을 1.6배속이나 1.4배속을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간호사 공무원 채용 종류와 합격 준비 방법입니다. 자, 간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채가 있고요. 또 경채, 특채라고 말하는 경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채는 5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여러 가지 과목을 준비하는 공채 시험이 있는가 반면에 간호사 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3과목 혹은 2과목만 가지고 간편하게 시험 볼 수 있는 경채도 있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또 알아야만 되는 3가지 경채를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가 8급 간호직 서울시 경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소방사 9급, 소방직 9급 경채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교도 9급, 교정직 간호 경채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9급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8급이죠. 8급이 더 높은 거예요. 자, 비교를 하자면 우리 간호직 서울시 경채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간호사 공무원을. 내용 설명을 드리자면 매해 1회 이상, 자, 해마다 중반기인 6월에는 거의 무조건 시험을 봅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는 조금씩 달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이미 시험을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 혹은 재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 때 시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중반기는 무조건 보고. 자, 그 인원 관련해서는 요즘에 대규모로 충원을 하고 있는데 시험 과목 어떻습니까? 생물, 지역사회간호와 간호관리학 3과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과목이 바로 생물이죠. 처음 공부해본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학교에서 공부를 해봤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랜만에 공부한다라는 분이 계시고, 지역사회간호학이나 간호관리학은 간호사 국시 준비하면서 준비를 해보셨을 거예요. 준비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 텀이 있냐면 선생님, 저는 간호사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2시간,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에 1시간으로 3개월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겠지요? 라고 묻는 거는 조금은 어불성설이죠.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이 기회, 대규모로 충원하고 있는 이 서울시 경채가 올해뿐만 아니라 아마도 2022년까지 계속 대규모 충원이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은 길게 잡고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3개월이 1개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서울시 경채가 해마다 몇 명 정도 뽑냐면은 보통 50에서 적게 뽑을 땐 30명 뽑을 때도 있었어요. 자, 근데 2019년 들어와서 올해 2월 달에 한 100여 명 가까이를 이미 뽑았고 6월 달에 200명을 뽑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은 2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많이 뽑는 거야, 200명이면 적당히 뽑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간호보건식품 쪽으로 전담하고 계신 우리 김미아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여기에서 13, 14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간호직 서울시 경채를 200명 이상 뽑는 걸 처음 봤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원 자체가 원래 50명 뽑는 데에서 200명 뽑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뽑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 또 그만큼 준비 기간이 얼마 준비 안 된 사람들도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회다라고 하는 점 유념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소방사 9급, 소방직 9급 경체는 뭐냐면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관이죠. 그분들이랑 같이 근무하는 9급 경체를 말합니다. 보통 해마다 4월에서 5월 무렵에 전국적으로 채용을 하고요. 거의 무조건 뽑는다고 보면 돼요. 물론 안 뽑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99%는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헐적으로 하반기 추가 채용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4월 달에 뽑았는데 하반기인 9월에서 10월 사이에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고, 이게 서울이랑 다른 점은 주소지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주소지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려요, 자세하게. 다만 이제 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세 과목을 보게 되고 보통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준비 기간이라기보다는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자, 이것도 간호사 면허증 자격증이 필수죠. 자, 근데 소방직은 근무 경력도 2년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교도관이라고 부르는 우리 교정직 간호경체는 뭐냐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선생님, 교도소에서 어떻게 근무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는 이분들이 제일 편하지 않나? 교도소가 여러분들이 재소자 관리를 해서 뭐 3,250번 면회 왔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게 약간은 양호 선생님 같고, 또 응급 환자가 일단은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혈압이라든지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 좀 강한 공무원이 교정직 간호경체예요. 자,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시험 과목은 기본간호학과 교정학개론 두 과목만 봅니다. 특히 교정학개론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공무원 과목 중에. 자, 그래서 과목도 두 과목이고 이거 시험 본다면 합격이 쉬울 수 있겠구나. 2개월 소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채용이 불확실합니다. 채용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있을 때 뭐 4월이나 5월 달에 보나보다 이게 아니라 지네들이 보고 싶을 때 갑작스럽게 공고를 내고 어떻게 합니까? 2달 뒤에 바로 시험을 봐요. 자, 그래서 교정직 우리 간호경체의 단점은 뭐다? 과목이 적고 공부할 내용이 적은 반면에 시험을 가늠할 수가 없다. 심한 경우에는 한 2년 가까이 채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간호직 서울시 경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고민하지 말 것. 왜냐하면 제가 봐도 서울시 경체가 요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세 과목 중에 세 가지 직렬 중에 고민을 한다면은 당연히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게 서울시 경체 간호직이에요. 8급. 또 8급이죠. 9급보다 높은 거. 자, 팁은 서울시 사상 최대 충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50여 명을 뽑던 것이 지금은 200명, 300명을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갑자기 뽑고 있고, 그죠? 그게 언제까지? 2019년부터 22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는 게 끝날 때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간호직뿐만 아니라 요즘 공무원들이 다 그래요. 갑자기 간호직이 무슨 서울 시내 시립병원이 막 수십 개 생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요즘 공무원이 기존에 합격했던 간호직 공무원들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가지고 대거 정년 퇴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다. 이런 게 간호직뿐만 아니라 공무원 저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 세 과목을 보는데 서울에서만 근무를 하는데 근무 형태가 처음 우리 서울시 경체에 합격을 하게 되면 서울시 시립병원에서 2에서 3년간 근무한 다음에 보건소나 간호직, 보건소 쪽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 간호직 지방 경체, 공채랑 다른 점은 뭐냐면 서울시는 보통 보건소 근무하기 가기까지가 2, 3년이 걸리죠. 시립병원에서 근무를 한 다음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경체, 국어, 영어, 한국사를 시험 보는 5과목 공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합격과 동시에 보건소로 갑니다. 이게 9급 보건직과 9급 간호직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건직이라고 하는 거는 근무지는 같을 수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근무해요, 그분들도. 자, 근데 이 보건직은 행정 업무를 합니다. 간호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보건소 내에서 행정 업무를 한다. 좀 차이점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소방직 구급 경체. 자,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내가 이미 간호직 쪽으로 서울시 경제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하는 분들은 다음 거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 고민이 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특강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진로의 어떤 다양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아직 간호직을 할지 소방직을 할지 교정직을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고민이 더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직렬이 더 좋고 어떤 직렬이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물론 제가 이 수험 전문가로서 지금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관련해서 사람마다 자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가늠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간호직 쪽으로 난 서울시 경찰을 볼 거야 라고 결정하신 분은 지금 이 시간 특강을 멈추시고 간호직 쪽으로 열심히 도전하시면 되고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아니면은 내년을 준비하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하고요. 자, 만약에 좀 더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넘어갈게요. 자, 소방직 구급 경체입니다. 구급이죠. 자, 급수로 따지기는 좀 힘들어요. 소방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구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은 간호 업무가 아닌 응급 환자 처치, 119 구급대 관리, 구급 봉사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구급 경체는 간호사분들 뿐만 아니라 응급 구조사분들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 전전 그 챕터에서 간호사 경력이 몇 년 있어야 된다? 2년 말씀드렸어요. 자, 응시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남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전남을 시험을 보셔야 되고 전북을 시험을 보길 원하는 분들은 전북 쪽으로 연고지가 있어서 그쪽에 3년 이상 거주했던 기록이 있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소방직이 조금 특이한 게 특히 구급경체가 특이한 게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해에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언젠가요? 그 작년에 구급경체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부산에 살든 세종에 살든 뭐 경기도에 살든 강원도나 시험 한번 보고 싶다.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에서 한번 근무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뭐 주소지 제한 없으니까 응시하실 수가 있고 또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를 보기 때문에 약간 팁을 드리자면 내가 영어를 조금은 잘한다. 토익 점수가 700점, 800점 이상 된다 하는 분들은 소방직 구급 경체가 의외로 짧게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 과목에 보는 소방학개론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쉬운 과목입니다. 합격의 맹점은 이 두 가지에서 갈리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성별 분할 채용. 자, 여기다가 별표를 제가 곱하기 1000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응급처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응급실이 있고 또 일반 병동이 있고 또 이제 전쟁이라고 치러지는 응급실에는 응급 환자들이 또 막 와서 다쳤다, 부러졌다, 죽어가기 직전 막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막 심폐소생술하고 또 난리가 나고 하게 되는데 이런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 구급을 성별을 구분해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남자 구급을 30명을 뽑는다면 여자 구급은 5명밖에 안 뽑아요. 그럼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같은 수의 응시자가 도전했다 하더라도 남자분들은 30등 안에 들면 합격이 되고 여자분들은 5등 안에 들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합격선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분들이 소방직 구급 경체 합격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구구절절하게 이거 설명을 왜 드렸느냐? 자, 소방직 구급 경체에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가 내가 좀 공부를 해봤다. 토익 점수가 내가 700점 이상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남자분들이라면 소방직 구급 경체가 의외로 빨리 끝납니다. 빨리 합격이 됩니다. 자,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자면 자, 프로모션 페이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합격 여지도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구급 경체 쪽으로 각 지역별로 합격이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쉽고 한 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여자분들 기준입니다.
자, 눈에 좋기, 보기 좋게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은 과락이나 미달 혹은 75점 미만 점수로 합격이 가능한 지역, 다른 말로 합격이 단기간에 가능한 쉬운 지역이고요. 노란색은 76점에서 80점 이상, 80점까지 공부는 뭐 불가능한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공부는 1년 가까이 해야 되는 지역이고, 또 빨간색 지역은 뭐냐면 81점 이상, 합격선이 막 91점, 88점. 다른 말로 1년을 공부해도 90점이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2년 정도 준비해야 되는 꽤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혹은 채용이 없거나, 아까 전에 제가 채용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보자면 뭐 경기도 분들이 많으니까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에서 올해 2019년에는 120명을 뽑고 여자분들은 76명을 뽑고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남자분들은 120명인데 3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여자분들은 70명의 11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남자분은 보이시나요? 60점. 미달이에요, 미달. 과락만 넘으면 합격. 상대평가가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여자분들은 71.67점. 와, 경기도는 그러면은 한 71.67점이면 합격이 되나 보다. 요즘 이제 많이 뽑으니까. 그죠? 이런 지역이 있고, 또 반대로 충남, 빨간색이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15명, 여자가 5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야? 30명 이런 괜찮네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그 여자분들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잘한다? 꼼꼼하게 하시다 보니까 관련해서 합격선 자체가 여자분들이 같은 30명을 뽑았다라고 하더라도 92점을 맞아야 되거나 84점을 맞아야 되거나, 남자분들이 점수가 5점 이상 낮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페이지는 에듀피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소방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페이지 가서 자기 지역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 평과, 주소지 제한 내용과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소방지 구급 경체는 딱 두 가지. 남자, 여자분들도 해도 뭐 말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어떤 게 유리하다라는 걸 비교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남자, 그리고 플러스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해 봤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토익 한 700점 정도까지는 공부해 봤다. 뭐 아니에요. 아까 그 미달 나온 지역도 있으니까 600점 미만 정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떤 가능성? 단기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이해되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교정직 간호사 경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채용을 미리 할 수 없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확정 공고 전 미리 준비하는 수험생이 거의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미리만 준비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선생님, 제가 채용이 나올 줄은 모르겠으나 한 6개월, 1년 전부터 그냥 공부를 해볼래요. 이런 분들은 그냥 합격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근무지가 이제 교정청이기 때문에 교도소.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나 교도소에서 근무하면 위험한 사람들이랑 같이 근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 막 교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막상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관련해서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 혹은 뭐 보호감호소 등 재소자 관리, 또 이제 그 재소자들 중에서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혈압, 혈당 이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하기가 조금은 어렵죠. 물론 교도소 안에 의무관이라고 해서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어떤 보조해서 관련된 투약이라든지 주사, 상처 치료, 몸살, 배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거 양호실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거의 교도소에서 무슨 우리가 저기 외국 무슨 그 교도소 막 그 슬기로운 뭐 영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건 사고가 그렇게 나지를 않아요. 교도소 안에서 무슨 재소자들끼리 뭐 파별 무슨 미국도 아니고서는 무슨 마피아가 어쩌고 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근무 형태로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근무가 제일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부했는데 2년 뒤든 1년 뒤든 채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그 서울시 지방경체, 특히 그 간호직이 기회라고 했죠. 지금 200명 그 이상을 뽑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하고 또 얼마만큼 공부해야지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보면 문제만 풀고 시험장에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간호직 서울시 경채에 100%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100%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99% 떨어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떨어지냐면 간호사 국시를 한 2주 공부해서 운 좋게 합격한 분들이 다 떨어져요. 오히려 간호사 국시를 선생님 저는 간호사 국시를 2주 만에 합격했는데 이거 뭐 한 달 공부하면 될 거 아닐까요? 이런 분들은 떨어지고 간호사 국시를 막 한 번, 두 번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단기 합격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또 생물이 있죠. 간호사 국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로 200명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탈락이 아니고 고득점자 순서대로 그게 아니고 그냥 40점이 넘고 과락을 넘어야 되니까 평균 60점이 넘으신 분들은 합격이 되는데 문제를 보면 똑딱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똑딱이가 뭐냐? 똑딱이. 응? 똑딱이가 뭐냐? 개념 묻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문제 뭐냐면 간호사 국시 그 기출 문제를 복원해 놓은 건데 뭐 정확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 진료비 지불 보상 제도 중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의 서비스 양을 곱한 만큼을 보상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보상하는 방식이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오지선다예요. 그죠? 아시다시피. 그리고 다음 특성의 보건의료시설은 설치 목적이 어쩌저쩌고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저는 뭐 이쪽 전공이 아니니까 전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모르지만은 얼추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시장, 군수 튀어나온 거 보니까 보건진료소 같아요. 자, 정답 보자면은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나오죠? 탁탁 나오는 문제들 똑딱이 문제고 이게 대부분 많습니다. 간호사 국시 문제는. 그러다가 보니까 막상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면 당황해요. 공무원 시험도 국시처럼 벼락치기로 문제 기출문제 어디서 구해가지고 한 두어 번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65점을 맞았는데 나보다 점수 높은 사람이 200명만 더 되면 떨어지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문제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변별력이 조금은 국시보다 높고 물론 이제 딱 그 수치적으로 보자면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다입니다. 객관식 20문제고요. 20문제를 20분 만에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놀라고 간호사 국시를 준비했던 분들은 놀라질 않죠. 왜냐하면 더 짧게 시험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역사회간호학 시험 문제인데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 2018년 문제일 거예요. 2018년 서울시 8급 시험 문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역보건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표현이 국시에 거의 등장을 안 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뭐 하는 방식은 뭐냐? 라고 딱 고르는 거고 반대로 말하자면 그런 방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예요. 유형 자체가.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이 문제 난이도로 따지면은 이게 한 중 정도 됩니다. 중. 뭐 하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한 중 정도 돼. 보통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 난이도를 보더라도 국시보다는 조금은 더 어렵구나.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야 되는구나.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국시가 아닌 간호사, 공무원에 맞춰진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역보건법에 대한 내용 쭉 보면 제가 봤을 때 3번 같은데요. 자, 뭡니까? 보건소는 매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한다. 이거 맞죠? 보건소장은 관할 보건지소 건강센터를 해서 지도 감독한다. 보건소장이 난 잘 모르겠네.
자, 그런데 지역보건의 의료기관 전문 인력은 자질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기간은 일주이다. 이게 옳지 않은 거, 이거 3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어쩌저쩌 한다. 뭐 이건 볼 필요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3번이 답인 것 같고. 자, B구의 보건 문제에 대해서 BPRS. 야, 이거 간호사 국시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BPRS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 방법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려고 한다. 이게 국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선정을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1번 뭐, 2번 뭐, 3번 BPRS, 4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BPRS에 대한 우선순위 있는데 관련된 1순위로 고려될 수 있는 보건 문제는 하고 풀라 그래요. 자, 푸는 방법 간단하죠.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 문제의 크기 A, 문제의 심각도 B, 사업의 추정 효과 C로 봤을 때 BPR에서 어떻게 구해요? 이거 모르시면 아직 공부 안 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A 더하기 2B 곱하기 C죠. 그렇게 따졌을 때 곱하기 C니까 이게 제일 높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구나. 딱 봐도 6, 2, 12, 12에다 5 하면 15. 15 곱하기 5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막 90 가까이 95? 뭐 이 정도 나오겠죠. 다른 거는 2 곱하고 1 곱하고 2 곱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답은 고혈압 유병률이구나. 4번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국시 때 공부했던 실력, 국시 때 공부했던 방식으로 그냥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떨어져요. 단기간 이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합격하지 않을까 싶고요. 방식으로 보자면 맞았네요, 답은.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생물 봅시다. 생물. 꼼수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에듀피디에 오셔서 에듀피디가 지금 공무원을 강의한 지가 지금 21년 차, 2년 차 넘어가고 있죠. 간호직 서울시 경채가 이렇게 대규모로 충원하다 보니까 요즘 제일 많은 문의가 뭐냐면 선생님 생물 기출문제 어디서 보면 됩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생물 서울시 기출문제가 무료로 딱 하니 올라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나옵니다. 자, 근데 생물 기출문제만 한 두어 번 풀어보면 되겠지. 어디서 기인한 착각이에요. 간호사 국시랑 전혀 다릅니다.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용하고 이해하고 풀이하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자, 그 공부 없이 그냥 시험장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과락을 맞거나 아니면은 과락을 넘었더라도 공부는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평가에서 떨어지게 되죠. 자, 문제 보면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고른 것은 자, 이게 이 문제를 제가 고른 이유 자체가 모두 골라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물에서는. 왜냐면 생물 20문제 중에 한 5에서 7문제 사이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모두 골라라.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쉽죠. 똑딱이 문제를 탁탁탁 고르면 되니까. 근데 모두 골라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부터 리을까지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또 이제 뭐 우리 NCS식으로 이제 푸는 분들이 있어요. 뭐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그 학원에서는 자 봅니다. 기억이 3개, 니은이 3개, 그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디귿은 리을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디귿과 리을 중에 답이 아닌 것만 나오면 답이 나온다. 3번 아니면 4번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생물 공부를 좀 예전에 열심히 했었으니까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모두 알파, 베타 단백질을 각각 2개씩 4개의 단량치를 단백질을 포함한다. 제가 봤을 때는 틀린 게 리을 같아요. 왜냐면은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단량체고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사량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리을이 틀렸으니까 답은 3번 하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NCS식으로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 이거 빨리 푸는 그 꼼수 해가지고 기억과 리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는 것도 방법이 있나 보네요 하는데 공무원 시험 8급이에요. 8급.
분명히 6문제 중에 3문제는 그 꼼수가 통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3문제 정도는 그 꼼수를 벗어나게도 또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꼼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자, 문제 보자면 맞네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은 것이죠. 옳은 거. 그죠? 리을이 틀렸으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간호직 공무원이 되면 좋은 것, 혹은 간호직 공무원 서울시 경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 우리 사설 그 병원에서 이게 근무하는 우리 간호사분들보다 처우라든지 이런 게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없겠죠. 공무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초등학생들의 그 1순위 직업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간호사가 되셨고, 또 어려운 공부를 통해서 간호사 국시를 통과하셨던 분들이 내가 공부했던 거, 우리 책을 처박아 놨던 거 2년 전, 3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공무원에 맞춰진, 공무원에 유리한 커리큘럼대로 공부해서 요번에 기회를 잡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